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 3월 3일 시행한 소방전기 기사의 제2과목 소방전기 일반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가죠. 자, 21번에 보시면 여기 요 저항이 15ohm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덕턴스가 있죠. 그 다음에 코일. 자, 저항 R하고 코일 L, 그 다음에 컨덴서 C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직렬 회로인데 저항이 지금 얼마냐면 15ohm이에요. 그다음에 인덕턴스가 20mH, 그 다음에 C가 커패시턴스인데 요게 33 마이크로 페럿이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 공진 주파수를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RLC 직렬 회로든 병렬 회로든 요 공진 주파수 구하는 공식 이건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라는 거. 여기서 요 L은 인덕턴스인데 단위가 헨리예요. 그 다음에 C는 커패시턴스, 즉 정전 용량인데 단위가 페럿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단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페럿은 요 마이크로 페럿으로 하려면 10의 몇 승이 되느냐? 요게 6승이 된다는 거죠. 또 요거 1페럿이 피코페럿으로 단위를 변환을 시키면 10의 12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헨리예요, 헨리. 1헨리는 미리 헨리로 하면 요건 10의 3승이라는 거. 요 두 가지 단위 환산할 때 꼭 여러분이 요 암기를 해놔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공진 주파수. 요거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라고 그랬죠. 이 공식에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만 하면 돼요. 자, 이 파이에다가 루트. 자, 인덕턴스가 지금 20mH죠. 그래서 요거 헨리를 고치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정전 용량 C가 33 마이크로 페럿이죠. 그래서 요거 페럿으로 고치려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죠. 분의 1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196이 나오죠. 196Hz.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번 꼭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거. RLC 직렬, 그 다음에 병렬 회로에서 요 공진 주파수 구하는 공식. F0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라는 거. 요거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22번 가죠. 자, 22번은 여기 PNPN 4층 구조로 되어 있는 반도체 소자가 아닌 것 찾는 거예요. PN 이렇게 4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첫 번째 P는요. 요거는 우리가 그 에노드라고 하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A로 표기하는데 극성이 플러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N은 우리가 캐소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표기할 때는 K로 표기하고 요 극성은 마이너스예요. 두 번째 P는 요게 게이트죠. 그래서 이렇게 그 3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요걸 우리가 사이리스트라고 그래요. 요건 그 3단자. 자, 우리 사이리스트의 그 종류는 SCR. 요거 실리콘 제어 정육인데 요거는 단방향. 3단자로 된 4층 구조의 반도체 소자죠. 그 다음에 여기 트라이악 있죠? 그래서 이 트라이악은 이건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 3단자 반도체 소자인데 4층 구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GTO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 GTO는 요건 단방향 3단자로 구성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4층 구조죠. 그다음에 여기 저기 3번에 나온 요 다이오드 있죠? 요 다이오드는 2단자로 2층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는요, PNPN으로 되어 있는 그 2층 구조예요. 그래서 이쪽이 에노드고, 이쪽 N이 캐서드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 그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갖다가 흘러주는 이러한 그 소자죠. 4층 구조가 아닌 반도체 소자는 여기 다이오드가 바로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3번 가죠. 자, 23번은 역률 코사인 세타가 이게 80%, 즉 0.8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효 전력 P값이 80kW. 이때 무효 전력 킬로바르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건데, 여러분이 피상 전력, 무효 전력, 유효 전력의 관계는 요 직각 삼각형 요걸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직각 삼각형의 요 빗변을 우리가 피상 전력, 그래서 요걸 우리가 PA로 표기하는데, 요거는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 거죠. 그래서 피상 전력의 단위는 뭐예요? 요건 볼트 암페어죠. 그 다음에 요 세로변은 요거는 무효 전력. 그래서 무효 전력은 바르죠. 그래서 무효 전력을 우리가 PR로 표기하는데, 요놈은 피상 전력에다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가로변은 요건 유효 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효 전력은 와트를 쓰죠. 그래서 유효 전력은 P로 표기하는데, 요거는 피상 전력에다가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죠. 요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공식에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무효 전력 요 놈을 갖다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무효 전력은 피상 전력에다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여러분이 루트 1 마이너스 역률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죠. 요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여기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지금 역률이 0.8이니까 루트 1 마이너스 0.8의 제곱을 하면 사인 세타 값이 얼마 나왔어요? 0.6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 0.6이 나왔으니까 무효 전력을 계산하려면 뭘 알면 돼요? 피상 전력만 알면 되죠. 자, 피상 전력은 어디서 계산하면 돼요? 여기 유효 전력 나와 있죠. 코사인 세타 역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피상 전력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유효 전력이 지금 80kW죠. P의 피상 전력을 우리가 구하려는 거고, 코사인 세타가 지금 역률 0.8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피상 전력은 80을 0.8로 나눠주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100이 나오죠. 단위는 여기가 80kW니까 이게 킬로 바르가 되는 거죠. 바르가 아니고 킬로 볼트 암페어죠. 피상 전력이니까. 자, 그럼 요거 피상 전력 여러분이 계산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무효 전력 그대로 나오겠네요. 자, 무효 전력은 피상 전력 100kV 암페어에다가 사인 세타 지금 0.6 나왔죠. 자, 그럼 60
킬로 예, 바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 요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피상전력하고 유효전력하고 요 무효전력 요 관계 꼭 여러분 요거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그거는 여러분이 금덩어리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금덩어리가 있는데 10%는 금이 아닌 일반 돌 성분이고 여기 한 80%가 자, 여기 80% 정도가 골드, 예, 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금이 80%라는 거죠. 그럼 전체 100g 중에 돌 성분이 10g이고요. 금 성분이 80g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80g은 요걸 유효전력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사용할 수 있는, 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죠. 자, 10g은 돌이죠. 이건 불순물이에요. 이 불순물을 여기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요걸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 전체 100g, 요걸 우리가 피상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효전력은 실제 전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유효한 성분이 되는 거고, 무효전력은 전력으로 이용이 되지 못하는 불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피상전력이라는 것은 무효전력하고 유효전력 다 합친 거죠, 어떻게 보면. 다음 24번으로 가죠. 자, 24번은 여기 전자회로에서 이 온도 보상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자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 보상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 서미스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이 4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도체 소자의 요 특성하고 용도는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요 서미스터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저항이 감소, 즉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감소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진 반도체인데 용도는 요 온도 보상용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요 SCR 실리콘 제어 정육이죠. 그래서 요거는 단방향 스위치 소자인데 어디에 많이 쓰느냐? 무접점 스위치에 많이 쓰인다는 거. 또 이게 바리스터, 요 바리스터는 서지 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반도체인데 어디에 많이 쓰냐? 접점 개폐 시 불꽃 제어용으로 많이 쓴다는 거. 또 여기 제너다이오드 있죠? 요 제너다이오드는 정전압 특성을 가진 소자인데 어디에 많이 쓰냐? 정전압 장치에 이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요 발광다이오드, 요거는 전류를 빛으로 변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명이라든가 뭐 텔레비전, 전광판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다음은 25번 가죠. 자, 이 서버 전동기는 제어기기의 어디에 속하는가 했는데 서버 전동기는 서버 기구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조작부에 들어가요. 4번이 바로 요 답인데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세요. 다음은 26번 가죠. 자, 자동 제어계를 제어 목적에 따라서 분류했는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이 정치 제어는 어떤 목표값을 갖다가 일정한 목표값을 유지하는 그러한 제어가 바로 정치 제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 추종 제어, 요 추종 제어는 시간적 변화를 하는 목표값에 요 제어량을 갖다 추종시키는 거죠. 그래서 목표치가
시간에 따라 같이 변화하는 제어예요. 자, 프로그램 제어는 목표치가 프로그램대로 변하는 제어죠. 그래서 여기 서버 제어, 선박의 방향 제어계인 서버 제어는 정치 제어하고 같은 성질이에요. 정치가 아니고 추종이죠, 추종.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서버 기구 있죠? 요 놈은 추종 제어예요. 응용한 그 제어가. 그래서 이 정치 제어는 어떤 일정한 목표 값을 유지하는 건데, 항온이나 항습, 즉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 항습,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이런 데 사용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미사일 유도. 프로그램 제어는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 무인 열차 운전이나 무인 승강기 운전. 그다음에 추종 제어는 서버 기구. 그다음에 비율 제어. 이거는 보일러에 자동 연소에 많이 이용이 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죠. 다음은 그 27번 가죠. 자, 27번은 요 그림에 논리 기호를 표시한 것인데 맞는 거 찾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입력이 A, B, C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오어 회로죠. 그 다음에 D가 있죠, 입력. 자, 이쪽에는 엔드 회로죠. 출력이 X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오와 회로는 우리가 논리의 요건 합이죠, 더하기. 엔드 회로는 논리의 곱이니까 더트죠, 곱하기.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C는 논리의 합이니까 더해주면 되는 거죠. 요거 전체하고 D, 요 D하고는 엔드 회로니까 곱이 되는 거죠. 출력이 뭐예요? 바로 X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접점의 논리식을 갖다 표시할 때는 요 직렬일 경우에는 논리의 곱이고요. 병렬일 경우에는 논리의 합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접점은 그대로 상시 개로 상태니까 X나 Y로 표기하고요. B접점 상태는 위에다 바를 표기하면 되는 거죠. 다음은 28번 가죠. 자, 28번은 여기 25옴하고 45옴의 병렬 회로라는 거죠. 자, 한쪽이 지금 25옴. 이거 우리가 R1이라고 하죠. 근데 반대편이 지금 45옴이죠. 우리가 R2라고 하죠. 자, 그러면 흐르는 전류를 여기 전체 전류를 우리가 I로 표기하고요. R1에 흐르는 전류를 I1, R2에 흐르는 전류 우리가 I2라고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25옴에 흐르는 전류 I1은 두 저항의 합 40 플러스 25옴의 분해, 자기 저항이 아닌 상대 저항이죠. 40. 여기에다가 전체 전류 총전류값 곱해주면 즉 I1이 되는 거고, I2는 45옴 플러스 25옴 분해 남의 저항이죠. 반대편 25옴 곱하기 전체 전류 I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 뭐예요? 25옴에 흐르는 전류가 이게 10A라는 거죠. I1이. 이럴 경우에 이 전체 전류가 얼마냐? 총 전류값. 자, I1이 뭐예요? 10A라는 거죠. 자, 45옴 플러스 25옴 분의 맞은편 45옴 곱하기 전체 전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I를 계산하라는 거죠. 요거는 10, 요거 60분의 40 전체 전류가 되는 거죠. 요거 대각선을 곱하면 서로 같죠. 그래서 40 I는 600이 되는 거죠. 자, 전체 전류 I는 40분의 600. 10
15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3번이에요. 이건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즉 이쪽이 저항값 45ohm이죠. 그만큼 전류가 흐르기가 힘든 거고 25ohm은 요 40보다 전류를 갖다가 흐르기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의 그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때는 이 분자에다가 상대편에 요 저항값을 갖다 대입한다는 거. 요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죠. 다음 29번 가죠. 자, 29번은 여기 삼상 유도전동기에 요 중부하로 운전되던 중 한 가닥이, 한 선이 절단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삼상 유도전동기가 요 중부하로 운전할 때 한 선이 절단이 되면 속도는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부하전류가 급상승이죠. 속도는 감소되고 부하전류 급상승. 그래서 중부하니까 속도가 감소하고 부하전류가 갑자기 상승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중부하. 그러면 이 경부하 운전 중에 한 선이 절단이 되면 회전은 계속 되는데 전류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고, 다음 30번 가죠. 자, SCR 실리콘 제어 정류기죠. 요게 양극 전류가 10A일 때 게이트 전류를 반으로 줄이면 양극 전류는 몇 A인가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3단자 사이리스터죠. 그래서 이쪽이 에노드, 극성이 양극이죠. 이쪽이 캐서드, 극성이 음극이에요. 여기에 게이트가 있죠. 그래서 게이트에 신호를 주면, 즉 전류를 갖다가 보내주면 바로 도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데 이 게이트 전류를 차단하지 않는 한, 즉 여기서 지금 게이트 전류를 반으로 줄인 거죠. 2분의 1로 줄여도 이쪽에 양극 전류 10A는 그대로 10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에요. 그래서 요 게이트 전류를 차단시키지 않는 한 반으로 줄여도 그대로 10A가 흐른다는 거죠. 다음은 31번 가죠. 자, 31번은 여기 비례적분 미분 동작, PID 동작을 바르게 나타낸 건데, 요 31번 같은 경우는 이건 만점 방지용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건. 이런 거 풀면 함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1번으로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같이 암기하는 게 가장 편해요. 32번 가죠. 자, 32번은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요 A는 요건 전류계죠. 그래서 이쪽의 저항은 요건 분류기 저항이죠. 분류기 저항. 그래서 우리가 측정 최대 전류값 계산할 때 요놈은 1 플러스 분류기 저항분의 전류계 내부 저항, 여기에다가 전류계의 최대 눈금을 곱해주는 건데,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건 뭐예요? 분류기의 요 배율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분류기의 배율을 우리가 N으로 표기하는데, 이건 좌변, 우변 다 전류계의 그 최대 눈금으로 나눠주면은요, I분의 I 제로가 되는 거죠. 요놈이 여기로 가는 거죠. 요놈은 1 플러스 분류기 저항분의 전류계 내부 저항이죠.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분류기 배율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표기할 수 있어요? 자, 1이니까 RS분의 요 RS가 되는 거죠. 플러스 RS분의 RA가 되는 거죠. 자, RS는 서로 공통이니까 RS분의 RS 플러스 RA 내부 저항이 되는 거죠. 요거 찾아내면 돼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RA분의 RS분의 RA 플러스 RS 요거 있네. 3번 3번과 같은 거죠. 요거하고. 그래서 바로 그 3번이 답. 그 다음에 33번 가죠. 자, 33번은 어떤 옥내 배선에서 380V의 전압을 갖다 가했더니 0.2mA의 그 누설 전류가 흘렀다는 거죠. 이 배선의 요 절연 저항 값이 얼마냐? 우리가 전류 I 계산할 때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준 거죠. 자, 반대로 요거는 저항 R은 전압을 전류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럼 전류값이 지금 얼마예요? 0.2죠? 미리암페어예요. 그리고 암페어로 고쳐주면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근데 전압은 지금 얼마예요? 380V죠. 그대로 이 시계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380V를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을 하면은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왔어요? 1.9 곱하기 10의 6승 나왔죠? 6승 5ohm이에요. 그래서 킬로오음으로 하면 1킬로오음은 10의 3승 5ohm이죠. 그래서 이걸 킬로오음으로 하면 1.9 곱하기 10의 3승 킬로오음. 이걸 또 메가오음으로 하라고 그랬죠. 자, 1메가오음은 킬로오음으로 10의 3승 킬로오음이죠. 그래서 요거를 메가오음으로 하면 1.9 메가오음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요게 2번이 되는 거죠. 1.9 메가오음에서 2번이 답이에요. 다음 34번 가죠. 자, 이 34번은 변류기에 결선된 요 전류계가 고장이 났는데 교체할 경우에 옳은 방법을 갖다가 저기 1차 건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여기 2차 건선. 자, 여기에 전류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단락장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변류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류계가 고장이 났을 때 여러분 이걸 바로 분리를 하면은 이 변류기에 큰 부하가 하기 때문에 소손 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쪽이 우리가 1차 측 건선이라고 하고요. 요쪽이 2차 측 건선이죠. 요 2차 측에 요거를 갖다 항상 단락을 시키고 요 전류계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변류기에 요 2차를 갖다가 단락을 시키고 반드시 전류계를 교체를 해야 되지. 만약에 요거 단락을 안 시키고 전류계를 갖다가 교체하려고 분리했다가는 이 변류기가 소손이 돼 버리는 거죠. 큰 피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변류기에서 전류계 고장이 나서 그 교체할 때는 반드시 2차 측을 단락을 시키고 전류계를 교환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 35번 가죠. 자, 두 개의 그 콘덴서가 C1, C2가 있는데 병렬로 접속했어요. 이게 C1, 이게 C2라는 거죠. 전체 전하량이 Q 쿨롱이라는 거죠. 전체. 이때 C2에 충전된 전하량,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죠. Q2라고 해야 되겠죠. C2에 충전된 전하량 Q2가 되고요. C1에 충전된 전하량은 Q1이 되겠죠. 여기서 Q1, C1에 충전된 전하량은 두 전하량의 합분에 자기의 전하량이죠. 여기에다가 총 충전된 요 전하량을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C2에 충전된 요 전하량은 두 전하량의 합분에 자기 거예요. C2죠. 곱하기 총 충전된 전하량. 그래서 맞는 것 찾는 거니까 지금 뭐예요? C2에 그 충전된 전하량을 계산하는 공식은 C1 플러스 C2분의 C2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네요. 다음에 36번 가죠. 자, 36번은 논리식 X바 플러스 XY죠. 요거를 간략하게 한 것으로 맞는 것 찾는 거죠. 요건 불대수의 정리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요 X바하고 요쪽 X바 플러스 X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X바 Y죠. 요거에 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X바 플러스 X는 얼마예요? 요건 1이죠. 불대수 정리 보면은 X바 플러스 X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결국 간략화하면 X바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X바 플러스 Y에서 요 1번이 바로 답인데, 여러분이 요 불대수의 정리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 37번 가죠. 자,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요 누설 전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요게 ZCT죠. 영상 변류기. 그래서 맞는 답 요 2번이죠. 영상 변류기. 그래서 여러분이 누전 경보기의 그 구성 요소를 보면 요 수신기는 누설 전류를 갖다가 증폭시키는 장치고요. 그래서 영상 변류기 ZCT는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음향 장치는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되면 관계인에게 경보를 해주는 거. 그다음에 차단기는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되면 바로 주 전원을 차단시키는 거죠. 자, 38번 가죠. 자, 38번은 공기 중에서 두 개의 그 점전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의 점전화는 10 마이크로 쿨롱이 되는 거고, 반대편에 있는 점전화는 20 마이크로 쿨롱이죠. 두 점전화의 요 거리는 몇 미터예요? 2미터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단위 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1쿨롱은 10의 6승 마이크로 쿨롱이라는 거. 이 앞에서 우리가 1페럿이 마이크로 페럿으로 하면 10의 6승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이크로라는 것은 10의 6승이라는 의미예요.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점전환에 그 작용하는 정전력, 요 F를 갖다 계산할 때는 요건 4파이 요 입실렌 제로 진공 유전율분의 1에다가 두 점전화의 거리 제곱분의 Q1, Q2가 되는 거죠. 이쪽이 Q1, 요놈이 Q2가 되는 거죠. 이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데, 요 4파이 그 입실론분의 1, 요놈이 9 곱하기 10의 9승이라는 거,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가장 편하죠. 그래서 9 곱하기 10의 9승이죠. 자, 거리가 2m니까 2의 제곱. 자, Q1은 10 마이크로 쿨롱이니까 요거 쿨롱으로 고치면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줘야 되겠죠. 자, 반대편에 있는 점자나 Q2는 이건 20 마이크로 쿨롱이죠.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서 여러분이 이걸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0.45 뉴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1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요 38번 같은 경우는 두 점전화 사이에 요 작용하는 거 힘 계산하는 공식, 요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은 39번으로 가죠. 자, 39번은 전압이 100V고 소비 전력이 1kW죠. 니크롬선을 4분의 1의 그 길이로 잘라서 사용할 때 소비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니크롬선이 요게 1일 경우에 소비 전력이 1kW죠. 즉 1000W예요. 근데 요거를 길이를 줄인 거죠. 얼마로? 4분의 3으로 줄였어요. 이럴 경우에 소비 전력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교재에 있듯이 소비 전력 P라는 것은 전압에다 전류값이죠. 근데 이 전류는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준 거죠. 여러분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R분의 V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고유저항 있죠. 고유저항이라는 것은 그 물질의 고유저항에다가 단면적분의 전선의 길이가 되는 거죠. 자, 이 전선은 요 단면적은 요 A죠. 요건 4분의 파이, 직경이 D면 D의 제곱이죠. 그래서 로에다가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분의 L이 되는 거죠. 자, 요놈은 파이 D의 제곱분의 4 로 L이 되는 거죠. 자, 요놈을 갖다 여기에다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죠. 소비전력 P는 여기다 대입을 하면 4로 L분의 파이 D의 제곱 V의 제곱이 되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전선의 요 길이 L이죠. 소비전력 P는 전선의 길이의 반비례 관계죠. 자, 반비례니까 여러분이 길이가 1일 때 1000W죠. 4분의 3일 때 얼마냐. 이거는 반비례 관계니까 이게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거죠. 반비례 관계. 그래서 1000W에다가 4분의 3이니까 이거를 반비례니까 3분의 4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1333.33kW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소비전력 계산하는 거하고 이 고유저항 관계 요걸 여러분이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죠. 40번으로 가죠. 자, 40번은 요 줄의 법칙에 관한 그 수식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줄의 법칙은 이 전력은 다 열로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요 도체에 그 흐를 때 소비되는 에너지는 모두 열로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W가 이게 줄이죠, 줄. 그래서 이 줄이라는 것은 단위가 와트 세크예요. 그래서 요 줄의 법칙에서 이 줄은 소비 전력이 와트죠. 그다음에 세크 시간 T죠. 그래서 PT를 우리가 계산하는데 소비 전력 P는 전압에다가 전류값이죠. 그래서 이건 VI 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ohm의 법칙에서 전압은 전류값에다 저항 곱하는 거죠. 요 놈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I의 제곱 RT가 되는 거죠. 이건 줄이에요, 줄. 자, 그런데 요걸 열로 표기하면, 칼로리로 표기하면, 이건 일의 양으로 표기한 거고, 열의 단위로 표기하면 1칼로리는요 4.186 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칼로리로 나타내려면 4.186분의 1 PT가 되는 거고,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0.24가 나오죠. 그래서 이건 0.24 VIT가 되는 거고, 0.24 I의 제곱 RT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4.2분의 1에 I의 제곱 RT는 맞는 거고, 줄이죠, 줄. 줄이 틀렸네요, 3번이. VIT니까. 자, VIT는 앞에 상수가 없는 거죠. 요 0.12를 빼줘야 돼요, 이걸. 지금 여기 H로 표기했는데 사실은 1의 양이니까 W로 표기하는 게 원래적으로 맞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